네, 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네, 벌써 7월의 네 번째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오늘도 저희 거장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두 거장 함께 모셔봤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상호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야전군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상호 대표님, 혹시 이번에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참 무더위가 굉장히 찾아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 네. 가족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족분들께 갖고 삽니다. 죄송한 마음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뭐 토요일, 일요일 그냥 휴가라고 살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네. 떠나고 싶습니다. 야전군 대표님께서는 뭐 휴가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휴가 계획이요? 네. 글쎄요. 올해는 일단 지금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끝나야 뭐 가보든가 말이야. 뭐 듣자 하니까 10년 이상 휴가를 못 가셨다는 그런 말도 들리던데요. 네, 10년 동안 안 가봤어요. 알겠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거장분들께서 휴가도 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두 분 거장께서 거장의 해안 오늘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한 주를 둘러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네. 먼저 야전군 대표님 이번 네. 한 주 어떻게 돌아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번 주 한 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좀 답답한 흐름이죠. 지금 지수가 2000선 초반에서 2003에서 한 2020 정도의 한 20p 정도의 등락을만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 되게 심했던 하루가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대응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뭐 답답한 흐름이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이번 한 주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네.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7월달 들어서 일단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죠. 네. 외국인들만 한 3조 원 이상을 샀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있었겠죠. 산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머징 마켓 내에 자금이 일단 더 많이 들어왔고, 그 중에 이제 한국이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지난 주말에 터키에서 일단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죠.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굉장히 실패를 화제가 됐죠. 했죠. 결국에는. 네. 터키 같은 나라도 아직까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의외로 했고, 또 이제 간혹 이제 그런 분들,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또 뭐 악재가 되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한번 수급적인 관계로 한번 연관을 지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무디스라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얘를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는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신용등급 자체 등급 기준으로 보면 거의 최하위거든요. 그러니까 터키의 신용등급이 Baa3입니다. 그러니까 네. 등급 기준은 최하위예요. 최하위 등급이라고. 근데 여기서 더 등급을 내리겠다 하면은, 그러니까 정급 등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적격. 그러니까 뭐 신용 등급 상으로 본다면은 투기 등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신용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들이 국제 사회에서 뭐 채권을 발행한다 했을 때 오히려 비용이 얘들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머징 마켓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4%이긴 하지만 그 자체 나라에서 본다면 일단 비용은 이제 증가하겠죠. 또한 이제 이머징 마켓 내에서 본다면 한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중국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좀 높은 편이죠. 근데 거기서도 결국에는 그 터키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오거나 또는 신규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편성을 좀 더 느리겠다. 유럽 자금 또는 뭐 미국 자금 등이 봤을 때 결국 거기 말고 대안을 찾게 될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52주 신고가란 연내 가장 높은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중 1년까지를 본다면 가장 좋은 가격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이제 이머징 마켓 자금 중에 국내로 흘러들어오는 자금 비중은 조금 더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거죠. 7월달만 하더라도 3조 이상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는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뭐 조금 정리를 하자면 뭐 터키에서 순식간에 진압됐던 네. 이 쿠데타가 말이죠. 네.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앞에 군사 전문가께서 앉아 계신데 이 필드에서는 야전고 대표님께서 전문가 아니십니까? 제 네. 생각은 좀 달라요.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네. 이렇게 한번 좀 왜 들어봐야 될 것 그러냐면, 같습니다. 네. 터키가 뭐 군사 쿠데타를 했다고 해도 그건 걔네 나라들 얘기고 거기도 돈이 뭐 정치적인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아유 여기 위험하니까 저 한국으로 가야지
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김상호 대표님과는 굉장히 좀 다른 의견을 보이고 계신데요.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갔지만 정거점이 158만 원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154만 원, 5만 원에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좀 고려해 볼 게 좀 있지 않냐, 의심해 볼 게. 저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 기간이거든요. 자사 11조 원을 매입하겠다고 한 게 이제 1년 반 전 그때인데, 그래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끝난 게 7월 초순에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된다면 수급을 누군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 수급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발생하는 게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는 외국인들이 한 40만 주 가까이 넘게 팝니다. 매도를 해요. 여기가 이제 140만 원 돌파 지점이거든요. 네. 근데 7월 7일 날 이후면은 자사주가 끝나는 날입니다. 자사주가 끝났는데 얘네들이 주식을 사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자사주가 따라 붙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사주가 끝난 다음에는 얘네들이 외국인이 매수로 진입을 시도를 하거든요, 지금.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금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되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6월 17일부터 7월 6일 125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판 외국인들은 IQ가 두 자리인가? IQ까지 그잖아요. 말씀하셨고요. 130에서 140에 파는 거하고 150에 파는 거하고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싸게 팔고 비싸게 샀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잖아요. 130에서 140에서 팔고 150에서 따라붙고 있다는 거는 뭔가 말이 안 맞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전군 대표님의 더 갈 수 있다 볼 수도 있겠죠.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게 좀 또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음모론 다시 오늘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최근 5년 동안에 외국인들의 흐름을 쭉 봤어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800에서 2000 박스잖아요. 1800에서 2000까지는 한 10조 원 샀습니다. 2012년도에도 상반기에 그 지수 1600, 700 맞고서 2050, 40 올라올 때 10조 원을 사요. 그때 제가 이제 부산 강연을 한 기억을 하는데, 부산 강연에서 어떤 어르신이 외국인이 10조 원 샀으니까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세요 그랬어요. 6개월 안에 지수는 분명히 1800을 다시 갑니다. 말도 외국인이 10조 원 샀는데, 외국인이 10조 원 샀을 때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걔네들이 진짜로 10조 원 샀냐? 아니면은 15조를 팔기 위해서 10조를 샀냐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만 지금 우리가 주목할 수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왜냐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만 대한민국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벨업을 하려면은 주도업 정보가 그 주변 세력 또는 2군에 있는 애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쫙 전면전이 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전면적으로 쫙 이렇게 싹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얘는 다 죽여놓고 얘만 딱 올려놔. 그럼 시각적으로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 착시. 그래서 2000선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2000 왔으니까 뭐 2100 가자. 5년 동안 2300 간다고 했다 단 한 명도 못 맞췄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또 노린다는 거는 잘못하면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최고가 경신했다는 게 뭐 착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어쨌든 시장에서 또 본다면 삼성전자의 받침으로 해서 또 삼성전자도 상승을 했지만 또 그 IT 부품주들의 상승이 저는 도드라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것 외에 부품주들의 공략도 상당히 좋았다. 저는 실전에서 뭐 계좌 까면 나올 거예요. 세 종목을 공략했는데 다 자동차 전장 부품 또 IT 부품 두 종목,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했는데 셋 다 수익 났어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수익시는 바로 네. 이제 7월 5월 29일 날 종가로 사서 오늘 일부 수익 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3주 평균 한 4주 정도 되잖아요. 한 종목이 2%, 한 종목 11%, 한 종목 16%예요. 그럼 작은 수익률 아니죠. 그렇죠. 다 또 손실난 종목 없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삼성전자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종목들의 수가 관련 늘어났다고 종목들. 본다는 거죠.
물론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 야정호 맞아요. 대표 이게- 이야기했듯이 반대로 안 가는 종목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종목 시그널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가 한 4주 전인가 바이오주 했죠. 예, 바이오주는 지금 다 묶여 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럼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템포가. 근데 3주 정도면 순환매 아니에요. 보진 않는단 지금 템포가 말이죠. 굉장히 한 빠른 달 겁니다. 왜 정도라면- 그러냐면은 화학주가 무너진 게 5월달입니다. 예. 5월달에 지수 2천이에요. 지금도 지수 2천이에요. 근데 LG화학을 만약에 30만 원 사셨다. 지수만 보고 사셨다. 지수는 제가 항상 이게- 말씀드리는 게 근데 문제는 이 지수를 제가 보고 얘기해 지금 드린 해가 답이 안 나온다는 부분이 거죠. 뭐냐면은 비슷한 흐름이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바로 치고 빠지기 시기 시작됐다고 봐요, 지금. 왜냐면 그때 당시 5월 달에도 2천이고 6월 달에도 2천이고 7월 달에도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근데 이제 한달 FOMC이기 간격으로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간격이 이제 한 달이냐 아니면 그렇죠. 뭐 2주냐 했을 때 저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현금했던 거는 다음 주 FOMC 금리를 이제 올릴 거냐 안 올 거냐 뭐 안 올린다 하더라도 강하게 무슨 시그널을 얘가 발표를 하냐 이러면 시장이 좀 한번 꺾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 시그널을 대기하기 위해서는 지수를 묶어놔야 돼요. 그러면 애들은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최대한 때리려고 할 거라고요. 근데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도를 가한다는 게 퍼져버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주춤할 겁니다. 물질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러면 한 야, 번은- 나 3조 샀는데 네. 너 따라와 이거밖에 안 돼. 한 번은 때리겠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저는 뭐 다음 주나 네. 또 8월 왼쪽에는 한번 정도 3조, 때릴 수 있을 오른쪽에는 것 같아요. 망치 들고 예. 있을 수도 있어. 저도 일단 한꺼풀 왜냐면 지수라는 게 항상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종목이든 지수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한 2, 3주 동안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그럼 쉬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테죠. 그게 근데 다음 이제 주가 삼성전자가 될 마지막 가능성이 자사주가 한 번 남아있거든요. 네. 그게 10월 말까지 끝나는 건데, 그럼 봐야 되겠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서 밀면서 맞춰버리게 되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있어요. 밀려도 크게는 안 밀릴 수 있어요. 한쪽에는 수급 3조 원 샀어, 이리 따라와, 그리고 한쪽에 망치 들고 있어, 어떻게 해. 자, 일단은 다음 이번 한 다음으로 또 주를 넘어갈까요? 삼성전자 최고가 경신 이야기하다가 이거 하다 보면 네. 또뭐 또 한 시간 다 가버릴 거예요.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한 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토론을 해보는 우리 또 거장의 대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또 초복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무덤이 네. 찾아왔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 다소 민망한 부분이 좀 있지만요. 핫뜨거 서머 랠리로 잡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휴가 계획 잡고 슬슬 뭐 사드로 바다로 이렇게 나가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야전구 대표님, 네. 이 여름 수혜주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근데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여름 수혜주다, 뭐 랠리, 산타 랠리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름 수혜주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름 수혜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려면 빙과일이나 그렇죠. 음료수 또는 뭐 할인, 삼계탕 먹기 위해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한번 그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빙그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수혜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빙그레 주가는 지금 14만 원인가 한번 때리고서 지금 거의 반토막 났을 거예요. 왜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이 많이 얘기는 먹잖아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맨날 빙그레는 여름이면 대박 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는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스크림 먹긴 하지만 그쵸. 실질적으로 올여름에 아이스크림 소비는 부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빙그레 상황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가격대를 형성하는 거 보면 지금 2013년도 그것도 최고가 찍은 게 1, 2, 3, 4, 5월이에요. 5월에 14만 원 찍고 6, 7, 8에는 거기서 30%, 40%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름 수혜자라면은 14만 원 찍고 8월 달에는 얘가 뭐 한 16만 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름 수혜주라 이런 거에 현혹이 돼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뭐 환상 같은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착시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론이나 아니면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이쪽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여름 휴가를 가려면 보너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매매를 많이 돌려야 돼요. 거기서 이제 수수료가 나와요. 이 보너스가 나오니까. 그거 막 갖다 붙여. 뭐 여름 수혜주, 뭔 수혜주, 뭔 수혜주.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은 그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률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거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름 수혜주다. 그 때문에 빙과류가 많이 팔릴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사먹자.
그건 아닌 거예요. 네, 야정호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신데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또 여름 수혜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좋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름 수혜주들이 더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 수혜주들이 더위를 먹었다. 그렇게 보는 게 딱 맞아요. 이거 뭐 큰일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토 같은 경우도 주가가 거의 뭐 고점 대비하면 반토막 이상 났고 최근에도 가느냐? 최근에 또 못 갔어요. 다른 종목들 찔끔찔끔 올라갈 때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갔고. 네, 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봐도 네. 뭐 모두투어도 최근에 한 3-40% 급락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주처럼 보이는 게 또 하나가 있긴 해요. 이게 이제 편의점 관련 주식인데, 근데 편의점 관련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름 수혜 이게 아니라 혼자 사시지는 않으시면 그냥 혼자 사는 거랑 똑같죠. 동생이랑 사시니까. 뭐 더위 피해서 그러니까 뭐 편의점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1인 가구의 급증이 바로 편의점주의 상승이죠. 그리고 1인 가구의 급증. 그러죠.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따른 소비를 편의점들이 잘 맞추고 있잖아요. 싱글족들. 그렇죠. 혼자 먹을 수 있는 것들. 용기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줄여가지고 내 혼자 먹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잘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도시락 진짜 맛있어.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요즘에도 맛있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 요즘에 끼니를 때울 때 편의점 가서 혼자 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도시락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저도 식당 가면 눈치 보이거든요. 식당 혼자 가면. 먹으려면 그렇죠.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도 혼자 그리고 먹으려면 그래. 2인분 이하는 안 팔아. 그래도 난 편의점 가서는 뭐 컵라면을 먹든 도시락을 먹든 혼자 들어가서 먹게 되잖아요. 그런 편안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얘들은 금방 따라와요. 보게 되면은 올해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8%, 19% 각각. 그러니까 두 개 대표적인 게 BGF 리테일 또 GS 리테일 두 군데잖아요. 얘들 실적이 따라오고 또 연간 매출도 보니까 작년 대비 한 20% 지금 증가를 합니다. 쭉 보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딱 표시가 나요.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 얘기들이 11%, 16% 기껏해봐야 뭐 많이 해봐 16, 13이고 작은 것들은 밑에서 빌빌 기고 있죠. 2%, 3%, 4%. 근데 얘만 둘이만 쑥 그냥 20%예요. 연간 대비 매출이 20%면은 대단한 거죠. 기업들이 야, 너 연간으로 20% 성장했다. 자동차가 전기전자가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괜찮죠. 그리고 최근에 좋다 보니까 이게 또 많이 생기면 문제가 또 우리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너무 다 내 보니까 GS 같은 경우도 한 가맹점이 한 10,000개 되죠. 10,000개 넘었었죠. 올해는 10,000개 넘었었어요. 둘 다. 그러니까 10,000개 넘었다는 거는 이제 한 집 건너 한 집이 김밥집에서 피자집에서 편의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식당을 또 대체할 수 있겠다. 그렇죠. 또 예전에 경쟁이 우리 돼버리는 지금 보면은 치킨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피자집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이에요. 그다음에 김밥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이었고. 그다음에 최근 1, 2년 동안에 한 게 뭐냐면은 빵집들. 빵집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한 구당 이게 동마다 빵집이 한 2-3개씩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안 된다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편의점으로 갔어요. 근데 편의점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 자주 가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필품을 사러 가끔 이제 밤에 마트 닫았으니까 가는데 딱 보면 여기서 저까지 또 보면 거기에 한 블럭 이렇게 보면 100m 안에 편의점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상호 대표가 말한 대로 20% 성장한 건 맞아요. 근데 편의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제 성장률은 정체되거든요. 왜? 모든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다 그렇지. 보니까 그러면은 가맹점과 가맹점의 치열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매출액이 어느 한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왁구가 1km에 하나의 편의점이 있었을 때는 연간 1억 원을 벌었다고 치면은 두 집이 생기면 5천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수 소비 관련 주식들은 내가 보기에 썩 좋지를 못할 것이다. 또 소비주로 또 분류되는 게 여행주인데 여행주는 뭐 테러, 사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제적으로 계속 이슈들이 터지고 있죠. 자제를 할 수뿐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휴가를 어차피 못 가긴 하지만 외국 갈 일이 있어도 조금 한번 주춤하게 되고 이렇게 일이 안 좋아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주들이 좀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를 못할 것 같다. 방금 전에 이 여행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이 국제적으로 이슈가 터지고 여행을 좀 휴가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제대로 못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스테이크?
스테이크야? 아, 이제 스테이크야? 발음 오늘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스테이케이션을 왜 말씀드렸는데요. 자꾸 스테이크로 들리죠? 뭐 야정구 나는 대표님께서 케이크로 들린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스테이크로 들리신 거 보니까. 배고파요, 지금. 네, 이 스테이케이션 그러니까 이불 밖은 네. 위험하다고 가까운 지역으로 가거나 뭐 집에서 휴가를 즐기거나 이런 말을 말하는 건데요. 뭐 두 개 붙인 것 같은데? 그렇죠. 스테이와 그 베이케이션 베이케이션. 네, 아. 같이 오, 발음 좋다. 합성되었습니다. 와다 발음이나? 무문은 네. 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안 네, 간다. 가지 방콕이다. 않죠. 아, 방콕이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새롭게 떠오르는 지금 그 종목이 있어요. 그 네. 게임 업종 굉장히 요즘에 관심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게임 네. 업종에 대해서 또 그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아, 그게 게임 업종이 좋은 게 아니라 몇몇 종목만. 포켓몬고가 좋은 겁니다. 포켓몬고죠. 그거죠. 포켓몬고야. 그러니까. 요즘에 뭐 아, 뭔지 모르세요? 아, 포켓몬고를 모르신다고요? 그걸 모르시- 난 주식에는 아는 게 없어. 그게 주식과 관련이 있는데 알아셔야 되는데. 요즘 굉장히 그게 핫합니다, 이게. 속초로 사람들 휴가 일부러 간다 그 이야기 들으셨죠? 네, 이건. 네, 그게 바로 포켓몬고 때문에 그렇대요. 저도 사실 안 해봤는데. 속해서 그게 유일하게 재밌나 이게 봐요. 되는 거죠, 이 게임이? 그러니까 뭐냐면 포켓몬고가 포켓몬은 일본 그 애니메이션이고 일본 원래 그 게임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죠. 포켓몬고로 이제 GO로 붙여가지고 한 거는 구글과 일본 회사의 합작 회사예요. 근데 구글과 함께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게임과 GPS가 연동이 되는 거죠. GPS. 그러려면 지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구글의 지도를 개방을 안 했어요. 왜 그렇죠? 보안상. 아마 보안상. 아, 국가보안상. 예. 보안상. 근데 역시 야정군 대표님께서 필드에 일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게 속죄서는 되네. 누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웃긴 게- 속초에서는 되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거기가 저기가 북한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아, 우리나라에 그렇습니까?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출시가 안 볼 때 됐어요. 네. 이게 가로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 집을 가지고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잘라요, 이렇게 지도 편집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우리나라에 출시가 맹점이- 아직 출시가 안 됐잖아요. 포켓몬고는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아, 지금 근데 정식으로 출시가 안 됐나요? 안 돼, 우리나라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지도가 개방이 안 됐는데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그런데도 정도 난리라니. 그런데도 몇 명이 깔았을까요? 무려 100만 명이 깔았어요. 속초에서 포켓몬고를 즐기는 인원이 지금 100만 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까지 그 중에 네. 이제 일부가 그러면 100만 명의 숫자가 대단한 거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1%만 숫자죠. 가더라도 10,000명이고 0.1%만 가더라도 1,000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초에 누군가 가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언 사람이 해본 거예요. 왜 이게 잡히는 거예요, 얘들 괴물들이? 요새 이 속초가 콧노래를 그래서 부르는 이유가 소문이 따로 수시가 있어서. 났어요. 100만 명도 소문이 수시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자. 연예인들도 막 가서 찍고 오늘 보니까 그래도요. 이 포켓몬고에 대해서 이 현상 어떻게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거기서 하나의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이제 이게 정강현실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AR이죠. 그리고 버추얼, 그러니까 삼성과 다른 LG라든지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VR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상현실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리고 거기서 뭔가 게임을 또는 보거나 뭐 게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뭔가 글라스를 띄고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LCD에서 하다 보니까 어지럽대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일정 시간 하면은 사람이 어지러워서 싫대요. 이 기계를 쓰고 있는 자체가 이렇게 벗어버리는 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뭐냐, 구토 증세가 나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지럼죠. 아 이게 뭐야, 기분 나쁜 그런 증세 있죠. 그렇죠. 사실 울렁울렁하고. 안경을 안 쓰던 사람이 안경만 써도 적응이 잘안 답답하고 되는데. 그런 것 그렇대요.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를 할 수뿐이 없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고쳐질 거예요. 그래서 OLED가 되면 좀 낫다고 하네요. OLED, 그럼 OLED 기기는 좀 더 팔리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와중에 이 AR이라는 게 흥행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킬러 애플리케이션, 킬러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완전히 그럼- 새로운 영역으로. 예, 그래가지고 주가가, 관련 주가가 뭐냐면은 게임즈가 다 간 게 아니라 제가 게임즈를 봤더니 컴투스나 이런 그래, 것들이 안 빠졌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아, 뭐가 그렇습니까? 올랐냐면은 한빛소프트가 한 50%대, 아니 한피스부터 한 7, 8배 올랐어.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올랐는 게, 네. 그리고 또 드래곤플라이가 25%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관련 주식이죠. 뭐 포켓몬고랑.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우리나라도 할
할 수 있다라고 될 수가 있는 거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붙는단 말이죠. 업체들이. 그러니까 VR 게임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컸던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 더 뭐- 빠르게 네. 다른 업체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죠. 이거 단순히 뭐 속초에 나타나는 우리나라만의 기현상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킬러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충분히 주목해야 돼요. 미국 유저들이 아이폰 기준으로 봤을 때 일간 사용 시간이 네. 33분이에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33분.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네. 페이스북보다 더 많아요. 페이스북보다. 페이스북보다. 그러면 이거 정말 혁명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 그렇게 있겠네요. 보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는 이건 대단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게임이 사실 네. SNS를 이기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저도 이거 데이터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33번을 한다고요? 하루에 평균? 1. 평균이.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일. 33분 정도 네, 포켓몬 얘를 본다는 거죠. 얘를 보고 본다는 하는 거지.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뭐 스냅챗 뭐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들도 이제 포켓몬고를 출시한 이 기업도 깜짝 놀랐지만 주위에서 보고 있는 게임 업체들 거기에서 조금 증강현실 VR과 좀 연관 있는 업체들은 되게 쏠깃하고 땡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없는 게 아니었대요. 몇 년 전에 이걸 만들었는데 흥행에 실패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와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MB 정부 때 그런 거나 좀 투자하지. 그러게. 충분히 가능. 방금 내가 말한 게 바로 저런 거예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데. 네, 대통령 되시면 네. 잘하겠다. 나 대통령 뽑아. 아니 진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그 돈에 한 수만 분의 1만 했어도 될걸요. 그리고 여러 군데 그런 식으로 좀 찾아냈다면 우리 청문회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요. 게임 안 그래도 게임 좋아하는데 야 이쪽을 좀 해봐야했다면 아마 잘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보다 훨씬. 내가 대통령 되면 일단 네. 여의도부터 뒤집어. 지금 야당부 아, 얘도 사는데 뒤집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다면 뭐 하반기에 우리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종목의 좀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반기요? 네네. 하반기는 일단 이제 상반기 끝나고 올 여름 지나서 여름 네. 수혜주들도 사실은 실적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은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실업률이 하여튼 모든 주식은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전제가 나와야 돼요. 이번에 뭐요? 포켓몬고? 고. 네. 발음도 이렇게 어렵겠어. 그 포켓몬고처럼 그런 것 때문에 뭐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창출된 매출액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상실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현재 아무리 성장해 있어도 3, 4년 후에 이 지금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주가는 하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8월 달 오면서 실업률은 계속 증가할 거란 말이죠. 물론 반짝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거의 그 휴가 시즌 들어가는데 1, 2주 동안은 뭐 휴가 쓰고 뭐 포켓몬고 잡으러 속초로 날라다니고 뭐 어디로 날라다니고 할지언정 그건 일부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시적이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오늘 아까 스테이크 뭐요? 스테이케이션이요. 스테이케이션. 네. 그거를 다룰 때 보면은 나홀로직 방콕 쪽들이 더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방콕 쪽들이 집에서 이 포켓몬 잡으러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속초를 못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쪽 측면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경비를 최소로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즉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산업적으로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부담스러워하는 게 영화 업종일 거예요. 영화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한 4, 5년 전에 CJEM이 그 대표적인 건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영화 시장에서 본다면 이제 보통 나홀로족들은 영화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그리고 포켓몬 잡으러 속초로 갈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럼 집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집에서 뭘 하겠어? 영화를 볼 거란 말이야. 1, 2 영화. 그런데 영화관에 가면은 10,000원에서 조조 할인하면 7,000원, 6,000원이고. 제대로 말하면 12,000원 줘야 돼요. 12,000원, 13,000원. 근데 이거 한 편만 딱 봐야 되거든. 근데 이거 VOD 100편짜리 딱 해봐. 일주일 내내 12,000원으로 방 본다. 그쵸? 응? 집에서 딱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무더위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그러면 이 영화 산업 쪽으로 보시는 게 더 그렇죠. 괜찮겠다. 그래서 네. CJEM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CJEM 주가가 지금
들락날락 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률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크게는 기대하실 필요는 없겠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반짝일 것이다. 이렇게 정도 봐요. 그러면 CJEM 같은 거 보면 2015년도로 이렇게 올라서 지금 들들들들 지금 9만 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약간밖에 저기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은 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올 상반기에 한 6만 원 초반 갔다가 8만 원 왔으니까 한 15% 20% 정도 올랐나요? 2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그죠? 25% 정도 오른 건데 지금 또 눌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요게 또 다다음 주 되면 좀 위험해진다고. 왜? 이미 재료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사시려면은 한 4월 달, 5월 달에 사서 올 여름까지 봐야 써야 되는 거거든요. 4월 달, 5월 달에서 올 여름이 더울 것이냐.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배추뛰기 알아요? 배추떼기요? 아니, 이게 뭐야? 밭대기. 밭떼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밭대기가 뭐냐면은 밭대기가 선물이죠. 선물. 우리가 볼 때 밭대기가 선도그래, 뭐냐면 선도그래. 선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 올해 딱 보니까 고추가 농사가 고추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럼 미리 이 도매상들이 돈을 싸들고 가요. 고추 농사하는 사람들. 딱 성금으로 이게 밭 1000평에 이게 5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100만 원을 딱 걸어. 이거 나중에 수확할 때 내가 400만 원 주고 이거 사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고추값이 폭락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이 선물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그렇죠. 나는 네. 이 100만 원을 포기해버린다고.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여름 휴가라고 해서 지금 막 뜨거워! 여름이야! 주식 사자가 아니라 이미 5월 달에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 올해 7, 8월이면은 사상 최대의 폭염이 시작된대.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사면 됩니까? 실업률은 증가하고 이 사람들이 집에서 영화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갔으면은 CJEM은 4월 달, 5월 달에 샀어야 돼요. 지금은 이게 시즌이 끝난, 뉴스가 끝난 거잖아요. 자, 드디어 여름이 됐어. 뜨거워! 게임 끝난 거죠. 뉴스가 이미 끝났다. 지금 상황에서는 알아쳐도 늦었다. 그렇지.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식은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거지.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제가 답답한 게 언론이나 우리 이거 주식 쪽에 관련돼서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뭐가 어쨌든지 미래를 얘기하시라니까 지난 거 다음에 얘기하지 말고. 이미 다 터진 거는 뭐 뒤로 하고. 죽은 예. 자식 몸에 앉아서 뭐 할게요. 알겠습니다.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이 무더위에 어떤 종목들, 어떤 전략들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름 수혜주는 그들이 더위를 먹었다. 더위 먹은 주식들을 사는 건 소금 좀 먹일까? 아니다. 수혜주가 더위를 먹었다. 걔들 자체는 올해 여름 수혜주는 저는 볼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수혜자라고 사실 봐요. 할 게 없다. 이런 없고 말씀이죠? 거기에 뭐 쫓아다니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 안 당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그럼 어떻게 대신에 이제 봐야 될까요? 대안을 네. 이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일들이 보면은 아주 그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뭔가 이런 것들이 막 연결되고 복합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각기 다른 산업이나 지식들이 합쳐지는 것.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 주가가 폭발하는 주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그러니까 폭발적 혁신들이 발생하는 쪽이 어디냐라고 여름 수혜주가 어디냐라고 보는 것보다도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OLED 산업 같은 거 또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네, IoT 산업 같은 경우 또 그게 핵심 이제 통신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메디치 효과라 그래요. 메디치 효과요? 네, 멸치? 다른 오늘따라 오늘따라 많이 배가 고프신 것 같아요. 그냥 멸치 효과를 하겠습니다. 멸치. 이상한 것만 들으면 나 메디치. 먹는 거하고 막 연상이 돼. 메디치. 메디치 효과. 말고 멸치 효과로 그렇게 우리가 가도록 멸치 몇 마리 하죠. 띄워주세요. 이탈리아 가문 중에 이제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었는데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그런 사람들이 분이죠.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 그 같은 가문. 사람을 요거는 먹는 게 안 떠오른다. 찾아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자가 예술가들을, 미술가, 작가, 음악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투자를 하고 그게 결국에 이태리의 엄청 융성을 만들어냈고 결국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건 명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들이 이제 그렇게 형성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OLED를 다시 한 번 더 본다라고 보면 이게 화학과 IT의 융합이거든요. 어디쯤 있냐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잘 나오네요. 이게 이제 OLED는 이거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OLED는 우리가 앞서 있는데 소형 OLED와 대형 OLED를 나눠서 생각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소형 OLED는 바로 이거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삼성이 만들어내는 게 다
소형 OLED입니다. 갤럭시 S6에도 들어있죠. 예, 맞아요. 6, 7 다 OLED입니다. 불량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얘들은 거의 수율이 90% 이상이에요. 삼성이 불량률이 높은 건 뭐냐면 TV용. 얘들이 TV용. 수율이 50%가 잘 안 나와요. 지금 그게 원래 네. 발광 바이오죠, 그게. 발광 바이오. 그렇죠. 뒤에서 빛을 쏘아주는 근데 거죠. 핸드폰이 화상이 남던데. 그거는- 잔상이 남는다는 그거는 그 자체가 불량인가. 그쵸. 그거 바꿔달라 그러면 돼요. 가가지고. 그거 어디서 그렇게 하시면 불량을 돼요. 쓰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그 나는 이게 핸드폰을 봤더니 전화번호를 이렇게 전화를 하고서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하면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전화번호 거기에 그냥 이렇게 남아있더라고. 그건 노안이거나. 아, 노안이 아니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 봐봐 그랬더니 이거는 왜 두 개가 보여요? 이러더라고. 이건. 아무래도 그래서- 불량 제품을 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설명드리면 이 소형 스마트폰용은 이제 삼성전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관련 부품조 이렇게 나오겠죠. 또 하나는 이제 대형 OLED입니다. 보통 우리가 TV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은 지금 수율이 안 나와요. 방식이 틀립니다. LG와 삼성이. 근데 삼성이 소역에서는 굉장히 그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음. 그 대역에서는 한 50% 정도? 네. 아니요. 대형은 네. 수율이 그렇게 못 나오니까 아직까지 상용화를 못했어요. 삼성은. 아, 상용화를 못 왜냐하면 반이 불량이니 이거를 받으려면 TV를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LG는 지금 300만 원, 400만 원 뚫쳐놨는데 판매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상용화를 출시를 못 하고 있고 개발은 계속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은 방금 보여주신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작년까지 대단히 어려웠죠. 근데 어디 선이었냐면은 작년까지 계속 수율 개선을 했었어요. 삼성처럼. 근데 우리가 보기에 또 업계에서 이야기하기를 얘가 80% 이상의 수율이 나오면 그때 이후로 남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80% 미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또 적자였죠.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근데 올해서부터 이게 올 하반기, 특히나 하반기서부터 수익이 80%가 넘었어요. 수율 자체가. 이제 흑자로 그러면 돌아서 흑자 보죠. 전환이 네. 된다는 거죠. OLED가. 음. 그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에는 상당히 좋은 거고 캐시 코스트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OLED TV 패널 가격의 하락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뭘 해야 되냐? 특히나 수율 개선할 때까지는 뭘 봐야 되냐? LG 디스플레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얘들은 계속 만들어내면은 불량이 나잖아요. 그건 뭐든 얘 적자잖아요.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거 똑같다고.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만들려면 일단 뭘 해야 돼? 부품을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주들은 대박이 난 거죠. 작년 하반기서부터 한 6개월, 7개월 만에 주가가 더블, 두세 배이 가니까. 이게 그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사이클 좀 더 봅시다. 사이클에 주목을 하자. 그렇죠. 네.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괜찮아요. 자전거도 타야 돼? 그러면은 사이클. 아니, 내일 강연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너무 오늘 디테일하게 너무 들어가시는 거 많아. 아니에요, 지금? 아, 이 양반이 그럼, 강연회를 여기서 하려고 그러죠. 일단 한번 그런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조금만 더 나갈게요. 조금만 더.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니요. 왜, 조금만 왜 더 짜라고 나가죠. 그러세요? 잘 달리고 있는데 사이클 타고 지금. 나보고 달리지 말라고 그러고 혼자 달려 지금. 너무 열심히 달리시는 자전거 것 접고 있는데 지금. 이 폭염에 조금만 더. 네, 계속 한번 달려가 보시죠. 조금만 네. 더 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 및 고객사 확대.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서 재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LG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때가 되면 그 이제 저는 2017년 하반기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1년 조금 더 남은 상황이죠. 예, 네. LCD 가격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음. 전체 LCD TV를.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게임셋이다. 삼성은 진짜 발벗고 미친 듯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안 되면 삼성은 TV 시장을 LG에 내어줘야 된다. 그거는 완전히, 저는 한번 그렇게 네. 되기를 사실은 바래요. 저는 뭐 LG 팬도 삼성 팬도 아니고 롯데 팬이 있는데 롯데는 TV를 안 만들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알잖아요. 8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TV 하면은 요거 아니었습니까? 요거. 예, 그거 때 탈칵탈칵. 띠리릭 네. 띠리릭 할 때 TV 하면은 골드스타 금성이었어요. 금성사 TV가 1등이었고 삼성은 그때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근데 80년대 접어들면서 삼성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서면서 모든 거기다 이제 포커스를 다 맞추죠. 그러니까 TV에 또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역전을 하게 되고 그 뒤로 LG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칼을 열심히 갈고 있는 게 저는 OLED TV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대로 갈고 있고 저는 한번 선의의 경쟁이라고 봐요.
한번 뒤집어지고 또 삼성이 또 열심히 해서 또 한번 엎치락뒤치락하면 둘 다 잘 될 거잖아요. 그런 상경에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수율 개선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관련 부품주들에서 저는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뭐 말씀하셨던 자세한 건 종목들은 또 가만히만 가격에서 또 이어가시는 거죠. 예. 뭐 야정근 대표님께서는 내일 뭐 가결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여기서 비밀을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뭔 비밀고가 네. 없어요. 일단은 이번 하반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워낙 미국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미국 지표들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수 소비까지 다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든 살리는 방법인데 여기는 지금 직격탄을 가할 수밖에 직격탄을 맞게 되면은 진짜 이거 진짜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금리 부분을 제일 저는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면은 돈이 여유가 있고 하면은 뭐 금리 올려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을 때는 한 푼이 아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수 소비가 완전히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돈 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가뜩이나 그러니까 금리까지 이게 하반기에 금리가 이제 미국이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서 미국이 지금 신고가 부분까지 올려 때려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금리 인상 쪽으로 백발만년님께서 손을 건다는 날에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국민은.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 한다고 보고 들어가야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썸머랠리다 산타랠리 하시는데 썸머랠리 좋아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가 수가 있죠. 썸머랠리는 사실 없어요. 지금. 그 썸머랠리는 산타랠리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 주가가 뭘 잠시 랠리야 랠리는. 올라온 거고 결국 이제 2,000포인트에서 또 강에 치고 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랠리 자체가 강에 나온 건 아니에요. 랠리가- 빠진 거 이제 올라온 거. 랠리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거라니까 랠리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염두에 될 거는 미국이 이제 9월 달이냐 8월 달이냐 이때 이제 금리를 손을 댈 것이냐 안 댈 것이냐거든요. 알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다음 네. 주부터는 좀 각계 전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각계 전투 다음 주 전략 들어간 건가요? 아니요, 이제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금 전에 거작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여름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맞춰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두 거장과 함께하는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다음 주는 뭐 뭐니 해도 지금 26일, 27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바로 미국의 FOMC 회의, 8월 회의가 있어요.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FOMC 네, 말씀하시는 FOMC 회의가 이제 딱 네 번 남았어요. 7월 다음 주 남았고, 그다음에 8월. 8월은 없어요. 9월, 11월, 12월. 그러니까 다음 주 포함해서 이렇게 네 번이 남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한국인의 금리 동향을 맞추는 거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좀 낫겠지만 미국의 금리 동향은 아무래도 미국 전문가들이 나겠죠.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 7월 달은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고 9월 달도 브렉시트가 나올 때 사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12%로 확 떨어져 버렸대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 넘어섰습니다. 그거는 이제 9월 가능성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다음 이제 그렇게 되면 나머지 두 번 중에 한 번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면은 시장에 큰 충격은 없겠다. 근데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음 주 옐런의 입에서 금리 인상 만약에 미친 척 금리 인상을 했다. 우리나라는 좋으니까 다른 니들 딸 필요 없어. 우리도 보호무역으로 갈래. 니들 브렉시트 했으니. 그러고서는 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했듯이 우리 걔들 그 이야기 안 하고 했잖아요. 뭐 인상한다. 이거는 뭐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한 주는 주가가 충격이 클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격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번 달에는 안 하지만 9월 달에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언급이 나오면 그 또한 그때까지는 또 주가는 못 갈 가능성이 있죠. 계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당분간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좀 불편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또 지수를
대비해서 주가를 보는 것, 지수 대비해서 내가 주식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편한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정호 대표님께서는 혹시 그 다음 주 투자 전략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일단 미국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네. 미국이 금리 인상에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미국의 그 6월 주택 착공 실적도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4.8로 바뀌었다고 굉장히 호조 급상승을 하는 중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부 지역 미 서부 지역 주택 착공률도 2007년 7월 이후, 그러니까 2007년 7월이면은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네. 오래전 아니에요. 2007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지수 2000 넘어서 그때 막 파티하고 뭐 더 간다 하고 막 난리 치고 했을 때입니다. 맞아, 펀드에 다 가입해 시켜가지고 1년 만에 다 거지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일단 그때 이후 최대 폭이에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그때 당시에 금리를 계속 인상 카드로 썼던 부분이 주택 착공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손을 댈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지표나 소비자 물가 지표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앨런 회장은 금리 카드를 분명히 손을 대는데 문제는 그거죠. 올해 한 번이냐 두 번이냐라고 했잖아요. 한 번이냐 두 번인데. 그러면 2008년까지 앨런 회장이 올 상반기에 했단 말이에요. 2018년까지 3.3% 정도 맞춘다 했거든요. 계획이. 그럼 얘네가 1년에 4번 정도 분기 한 번씩 올리려도 1%씩은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1 맞춰야 되고 내년에 2, 2018년에 3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물 건너 갔을 것 같은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좀 계속 못 올리고 있잖아요. 원래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올리려 했던 거니까. 이유를 붙인 게 이제 블랙시트란 말이에요. 이 이유를 붙인 게 블랙시트였고, 블랙시트를 그때 6월 달에 앨런 회장이 한 말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블랙시트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위태로워. 그러니까 일단은 고려를 하긴 하되,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워낙 미국이 좀 좋게 나오거든요. 그 블랙시트, 이제는 영국 때문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국 내 경기가 인플레이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 올릴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올리게 될 예. 거란 말이죠. 근데 근데 뭐 자기 나라 문제는 우선이니까. 미국이 지금 0.25인데 그러면은 2018년까지 3을 맞추려면은 2017년까지 2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올해 안으로 1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1% 0.25 분기에 0.25씩 해서 하면 1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0.25에서 남은 건 0.75란 말이에요. 올해 만약 1을 맞춘다면은 지금 두 번이면 하나는 0.5가 나와야 된다면은 예상적으로 시장 굉장히 큰 충격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격이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일단 자국은 어쨌든 그 살아났다, 경제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미국 자체로만 본다면. 그러면 세계 경제 자체에서 저는 심하게 양분화 차별화가, 주가의 차별화가 심하게 오듯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칠 때 화학주는 밑으로 빠지고 있던 것처럼 세계 나라 자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유럽이나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이 가더라도 반대로 계속 거꾸로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을 테고, 이탈리아, 뭐 그리스, 또 영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나마 프랑스도 그래, 프랑스도. 그렇죠. 그런데 유럽에서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 한국은 오히려 그 나라들보다는 낫지 않겠나. 미국만큼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오히려 그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시각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한국이 손들어 서지는 못하지만 이걸 상용하고 어떻게 만들까 하는 고민들은 꽤 따라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한국에 그 어떤 그 캠퍼스라고 하죠. 연구소들을 짓고 이런 것들이 그 한국이 상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떤 장점,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의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의외로 해외에서는 너무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니 근데 그게 산업 전체로 네. 미치는 영향하고는 다르게 국한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전 게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IT 산업 쪽에서의 그 연구소는 몇 개 들어온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샘플로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나라 전체 이익도에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확 줄어들고 그거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렇게 될 리는 그리고 이 없고요. 부분이 네. 전체적인 시장에 미친 영향은 소수점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업종이나 종목들 위주로 가지 않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금리, 저성장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많이 전체가 다 올라가고 많은 종목들이 가고 이런 거는 당분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야정근 대표님께서 조금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다음 주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음 네. 주 FOMC 회의 보셔야겠고요. 그죠? 다음 주에 있나요? 그죠? 26, 27. 그 이후에 앨런 회장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하는지. 그러면은 일단 금리 상승 지점을 어떻게 포착을 할 것이냐. 그러면 금리 상승을 예고해버리게 되면은 일단 주가는 멈춥니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각계전투. 종목별, 개별주 정식으로 움직이시는 거지. 지수만 보고 지수가 올랐다. 그러니까 내 거로 갈 거다. 나를 따르라. 깃발 꽂고 했다가는 진짜 묘비 세우는 수가 있어요. 개별주로 각계 전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별주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네. 것 같고, 김상호 대표가 말한 대로 이 시장을 자꾸 지수적인 측면하고 접근시키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는 진짜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100%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고수, 그건 지금 정말 아마추어들은 중요한 다 이야기예요. 죽어나가는 상황이고요. 웬만한 고수 아니면 여기서 못 살아남습니다, 진짜. 수익률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빠른 템포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신줄 훅 하면 그냥 훅 간다니까, 여기.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정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 거장의 비밀은 김상호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 많지 않으십니까? 많죠. 네. 예. 그만해. 많이 남았나요? 시간이? 마지막으로 또 시간 말씀을 조절하면서 해주시죠. 할게요. 네. 일단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다. 그러면 뭐 주식에서 수익 안 나겠네라는 생각을 갖기 전에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내가 돈 벌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동산? 편의점. 아까 말했던 편의점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나마 저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갈 수 있는 길은 또 가야만 되는 길은 저는 주식이라고 봐요. 이 정권 쪽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길을 갈 것이냐가 제일 그렇죠. 중요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카메라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 그러지 마, 부담스러워. 부끄러운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투자를. 내가 아니, 내 주식 왜 해? 또 제대로 하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식하는 데 있어서. 숨기고 주식한다. 왜 그렇게 됐냐면 매일 주식에서 깡통 차는 것만 보고 그런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주식에서 수익 나는 사람도 많고 왜냐면 안정적으로 수익 나는 사람도 많고. 주식으로 진짜 돈 번 사람들은 안 떠들어요. 왜냐면 그게 보안 사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금덩이가 있어요. 그거는 떠들겠지. 어느 정도 지금 동의할 수뿐이 없는 게 제가 주식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주식이 대형주들은 갈 수 있는 주식이 몇 개가 없어요. 크게 여러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주식 뭐냐면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사 모아야 돼요. 그게 내일 강연회 때 할 핵심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할 매수 또는 현금 유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개인들은 그냥 한 종목에 몰빵 들어가고 나는 사도 괜찮지 않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사버리면 세력들이 가만히 있냐? 때려쳐버리죠. 20, 30배 순식간에 빠지고 뜨거라 그러고 손절하 나오죠. 그럼 거기서 받아서 싹 끌어올리죠. 이런 것들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 수익 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이야기하더라도 아마 우리 야 대표님이랑 저를 또 며칠 동안 그냥 밤 안 새고 떠들어도 아마 2박 3일로 뭐 캠프를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하면은 거의 한 4박 5일 동안은 화장실도 안 가고 얘기해요. 증명 그러니까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기록을 갖고 있어요. 네. 3박 4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뭐 내일 얼굴 보고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부끄러운 투자 하지 말자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두 거장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두 거장과 함께 하시면서 거장의 해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